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며 압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전제하에 기고만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어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얼마만큼인가에 대한 의문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과거부터 한 번씩 거론되던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군 철수 주장으로 하여금 화두가 되고 있죠. 특히 현재 미국 대선 상황에서 조 바이든의 지지율은 갈수록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로 인해 미군 철수에 대한 논제가 다시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가 집권했을 때에도 제기됐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았었죠. 이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으름장에도 미국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의도보다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한미군을 무턱대고 철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군 주둔을 통해 서로 간에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배치는 아시다시피 미국에게 더 큰 이익일 수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골자는 부유한 한국 돈을 더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 대한민국을 향해 한국이 부자나라임에도 미국의 힘을 빌어 안보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무려 5배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우리가 내야 할 방위비는 50억 달러, 한화로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으름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내세웠었습니다. 당시에는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공개된 일화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한 것이 나이기 때문이라고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억지 주장에 미국 내에서도 요구가 과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우리는 안 된다며 버텼기 때문에 당시에는 분담금 인상 요구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처럼 트럼프의 으름장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 상황은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오리무중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세력보다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인구가 많은 주에 투표단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문제가 아닌 중동 위기 등 해외에만 눈길을 돌렸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현재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철수시키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하게 하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지구촌 경찰 노릇보다는 미국 경제와 안보에 집중하길 바라는 미국민들의 심리를 뚫어낸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도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선거용 멘트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를 내려고 할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여러 전문가들, 특히 트럼프 정권 때 안보나 외교 등과 관련해 중책을 맡았던 이들 사이에서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정권 때 국가안보부 장관을 지냈던 허버트 맥메스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은 주한미군이 가장 효과적으로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란 점을 알고 있다. 미군이 철수했다가 동북아에 유사시 미군을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초기 희생을 감수하는 입장료를 치러야 한다. 한국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방위태세를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라고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수십 년 전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와 같은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에치슬라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이 선언한 극동 방위선인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는 제외되었었죠.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었습니다.
이는 미 국무성에 제출된 남한 정책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이익과 정책에 있어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오늘날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는 의문시되며 따라서 미국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북한의 무력 침입에 미군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애치슨 선언에 결국 한반도를 제외했었습니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 한국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된 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북한과 소련이 남한도 군사적으로 공산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해 6.25 전쟁 발발로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시켰습니다. 막대한 병력을 한반도에 파병시켜야 했고 더 많은 물자를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전환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입장에서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은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정부 때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하죠.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여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던 이유로 한반도는 4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와는 판이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남침 억제를 위한 목적 외에 동북아지역에서 세력 균형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더욱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해졌음에도 여전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힘이 강해진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대응이 주가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는 오히려 타당한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인데요.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며 중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부지 이용료를 받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를 미국도 모르는 게 아니기에 자신들도 계속해서 한반도 주둔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차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줬기에 우리도 미국의 허가가 없더라도 원한다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되면서 유사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40년이 넘게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했던 것을 해제할 리가 없죠. 이처럼 이를 활용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다시 대두되고 있는 핵무장 용일론과 전시작전권 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나마 있는 미군마저 철수한다면 이런 명분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미군이 철수 안 하더라도 이미 북한이 아니라 중국 대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최근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이 중국이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바뀐 국제현실 속에서 미국이 북한보다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한미군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한반도 미군 주둔 목적이 결국 자국 안보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유사시 우리의 안보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전작권 반환을 요구할 명분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은 중요한 순간 우리나라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태프트가스라 밀약이 첫 번째이고 앞서 이야기한 애치슨 선언이 두 번째인데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2번이나 우리나라를 등진 미국이 3번, 4번 그러지 말란 보장이 없죠. 주한미군 철수라는 트럼프의 으름장을 기회삼아 주한미군 철수, 핵무장의 용인, 전시작전권 이양 등 자주국 방력을 제고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지킬 무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나라를 지킬 작전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